한밤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들어왔습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하스탁 열어보기 전에요. CPI 결과 한번 리뷰 들어보고 싶어서 위원님의 리뷰를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미 많이 그 일반적인 수치나 결과는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전월 대비는 0.2%라는 컨센서스를 소위 헤드라인 CPI 그리고 근원 CPI, 코어 CPI 두 개 다 맞췄고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조금씩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헤드라인 CPI들은 지난달보다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많은 분들에 더 약간 엇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느낌으로 보면 딱 하나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상치보다 낮아졌다는 것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쵸. 생각보다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시장은 이렇게 그 정도가 반영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하는 그런 정도라고 일단 해석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그림은 표는 이제 대표 요약표를 보여드렸고요. 전반적으로 헤드라인 CPI와 코어 CPI의 그동안에 2022년 이후에 얼마만큼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림이 이건데요.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죠. 다만 이번에 약간 좀 올라갔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이 그럼 다음 달에 어떨지 뭐 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최근에 하나의 문제점이 하나 있죠. 우리나라도 일부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알게 모르게 휘발유 값이 조금씩 올라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작년 대보다 약간 좀 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반영이 안 되지만 미국에서 보기에는 오로지 달러를 보기 때문에 저희 연중 최고치로 가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유가 자체보다는 유가를 통해서 다른 소위 어떤 물가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약간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은 분명히 여전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주 긍정적인 데 비해서는 실제적으로 주가의 반응이 없었다. 그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FHN 파이낸셜의 의견을 한번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인플레이션의 어떤 끝으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요. 그렇지만 약간 걱정스럽다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논리를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오늘 왜 이렇게 생각보다 주가의 반응이 적었다? 라는 데 아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세 가지요? 네,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4.7%의 CPI의 비율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은 늘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연준의 목표는 2%. 2%보다는 여전히 2배 이상 높다는 거죠. 하죠.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7월 이후 지금 6주 연속 휘발유값 유가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아마 7주 연속까지 이번 주에 아마 마감될 걸 가능성이 좀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라든가 운송수단에 어찌됐건 유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것에 추가적인 상승 압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약간 뭔가 스티키하다. 머물러 있다. 그런 시각을 분명히 가질 수 있겠고요. 렌트비 같은 거 여전히 이슈가 되고 있고 조금씩 상승률 둔화되고 있지만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시겠고 물론 특별한 지역이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알지만 맨해튼의 렌트 가격은 지금 사상 최고를 다시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우려감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약간 비슷한 얘기지만 코어 PCI 개인 소비 지출 항목이 이제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고 그걸 갖고 이제 판단한다는 것인데요. 핵심 개인 소비 지출을 여전히 목표 수치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긍정적인 건 나왔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금리 인상 마무리 시각에는 동의한다. 그렇지만 상당 기간 고금리가 유지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유지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금리가 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연준의 시각은 내년에도 없고 2025년. 다만 투자자들의 시각은 내년도 5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과연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오늘의 이런 반응이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 4가지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빠른 속도로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금리가 되겠는데요. 이 금리는 지금 오른쪽에 가운데 약간 가운데에서 약간 오른쪽이 어저께 발표된 미국 시간으로 보면 8시 반의 시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에 그냥 24시간 갖다 찍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끝이 지금 현재 시각이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8월 10일이라는 것은 8월 10일 그냥 새벽 밤 12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요. 꽤 가파르게 올랐네요. 그러니까 좀 상당히 좀 내려다가 좀 다시 좀 올라가는 모습.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장이랑 상관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금리가
시중금리 엄청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해설하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대표적인 것 중에 뭐 하나 중에 한데 월스트리트저널의 달러 인덱스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가 올라가서는 좋을 게 없다는 건 많은 분들 아마 작년의 사례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달러 강세, 작년의 어려움. 딱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유가입니다. 유가는 그나마 조금 하향 안정됐고 오늘은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은 금값입니다. 금값도 좀 달러 올라오다 보니까 금값도 좀 내려가는 어제보다 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은 기대 정책 금리입니다. 기대 정책 금리라는 거는 오롯이 패드워치 툴 같은 걸 갖고 역으로 그린 그림 되겠습니다. 사람들의 기대 심리 그대로 반영하는 것인데요. 기대 정책 금리를 딱 보면 이것도 2025년 6년까지 나오는 거지만 큰 틀에서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이제 없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그런 것이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26년까지 보면 지금부터 상당히 내려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년까지 봐서는 크게 보면 차이는 없는 정도. 다만 조금씩 내려가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오늘의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C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장 초반에는 정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이게 계속 의구심과 뭔가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아직까지는 확인할 필요가 조금 더 남아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요. 트레이드 데스크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을까요? 디지털 광고 플랫폼 업체인데 실적이 나쁘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연이틀 주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너무 좀 비싸다는 논란일까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에서 자유롭지 않죠. PR이 지금 50배, 60배 정도로 넘어섰기 그래요? 때문에 네. 그것은 보통 우리 테크 기업 중에서도 보면 2배 정도 이상을 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저께 나온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성장주의 부진과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드 데스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광고회사 하면 쉽게 해서 제일기획 같은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터퍼블릭 그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상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인데요. 여기는 딱 이런 느낌을 갖고 표방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얘기했으면 에드의 광고라는 에드의 영어, 그 테크 하면서 에드테크 기업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에드 하는데 테크, 에드테크 기업의 최선봉에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광고주의 입장에서 보면 광고를 돈을 잘 쓰고 싶잖아요. 고효율의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위 디맨드, 광고를 수요로 갖고 있는 광고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플랫폼이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전부 다 클라우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뭘 하느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어떤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검색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전에는 구글이면 구글 그리고 그 다른 페이스북에서 각자 자기네가 갖고 들어온 거를 갖고 정보를 취합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 2년 전에 이슈가 된 것이 소위 여러분들이 보면 나의 소중한 정보를 노출하고 싶지 않다라고 애플 쓰시는 분 다 체크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네. 페이스북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이름까지 바뀌고 뭐 이랬던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있었죠. 예. 그거를 다 피해가는 방법들을 더 찾아내는 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메일에 관련된 것을 갖고도 정보를 취합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수많은 정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밀한 게 뭔가 있겠죠. 그 안에 세상만 노후하고 있겠는데 그걸 하는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있으면 광고주한테 돈을 어느 정도 추정되는 금액 예산이 있으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 거라고 다 조언해주고 그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클라우드 기반을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회사가 이번에 실적 좋았고요. 매출 좋았고 순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게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림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준비해봤는데요. 매출이라든가 순이익, 순현금으로 보면 꾸준하게 좋아지는 올라가는 회사가 되겠고 여기에는 이제 광고라든가 영상 광고 그리고 요즘 보면 디즈니건, 애플이건, 유튜브건 간에 상당히 그 안에 동영상에 떠난 광고 시장도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되겠습니다. 주가는 이틀 동안 주가 제법 많이 떨어졌는데요. 투자 의견 변경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매도 의견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고 매도 의견은 여전히 매도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최소 5곳이 오히려 목표 주가를 올려놨다. 이런 건 기다리거나 하면 워낙 성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IT의 지금 고성장주가 지금 약간 쉬고 있는 시기에 그 정도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언제나 순환은 좀 일어나는 법이니까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때를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하스탁은요. 엑손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슈퍼 테이저건이 나왔나?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테이저건을 만드는 업체고요. 영업이익이 최근에 90%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이틀 연속 급등이 나왔는데 글쎄요. 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테이저건에서? 네, 그 엑손 엔터테인먼트 하면 이름은 약간 어렵지만 네. 저희 방송을 통해서 딱 오늘 한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렇군요. 작년에 한 번, 올해 봄에 한 번, 지금 한 번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제 익숙하시면 좋아하시는 분 아십니다.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올 봄까지 엄청 잘 나갔었는데 그 다음에 약간 고평가 논란에 하면서 약간 쉬었는데요. 그렇군요. 쉽게 해서 테이저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영화나 보고 미국에 보면 경찰들이 들고 다니는 경찰 쏘면 테이저 쭉 날아가고 여기서 그 철사 같은 거 이번 그 예. 케이블에 갖고 맞고 뭐 쓰러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걸 뭐 나쁜 사람이 쓰면 안 되겠지만 테이저건을 갖고 있는 게 첫 번째 핵심이 보여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가 뭐냐면 테이저건도 테이저건이지만 지금 이번에 주가가 다시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웨어러블 그 카메라를 다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요즘 뭐 우리나라 경찰도 많이 하고 다니고 예. 하고 있고 미국 경찰은 거의 대부분이 다 하고 있습니다. 뭐 교통 경찰이 됐고 뭐 워낙 이슈가 많고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 많잖아요. 뭐 예. 나쁜 사람을 잡으면 그래서 다 녹화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렇구나. 근데 문제는 저도 녹화까지만 알았는데. 녹화를 하면 뭐합니까? 녹화를 하면 그게 다 실시간으로 어딘가 전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제가 저도 찾아봤더니 마치 여러분들이 그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테러를 잡으러 특공대가 가면 그 인질들 잡아놓고 있으면 어딘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어두운 데서 그 범인을 검색하고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경찰이 보면 라이브로 전송을 하고 있고 라이브를 하고 있고 라이브를 통해서 똑같죠. 나쁜 어떤 테러 분자들이 있는데 거기 잡으러 가면 인질과 범인을 윤곽을 잡아내야 되는데요. 여러분 게임 하실 때 보면 많이들 아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게임하면 이게 인질을 총으로 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걸 정확히 잡아내는 거에 AI 기술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말이 딱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다 보고 그 영상을 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쪽에 이번에 서비스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영상을 저도 관련된 회사의 영상을 보니까 이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성장주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고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는 바로 그 서비스 매출이 좋아졌다. 서비스라는 게 그런 클라우드 기반의 그리고 거기다 AI. 딱 여러분들이 젊으신 분들, 좀 남성분들 총싸움 좋아하시는 분이면 딱 그거 이해하시면 네. 그게 현실화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위 퍼블릭 세이프티 그러니까 이게 적군이 아니라 그 안에 내부적으로 수많은 이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다라고 이해하시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테이저건이 뭔가 좋아하신 게 아니군요. 거기서 이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AI까지 발전을 하니까 갑자기 달리 보이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스탁 열어볼게요. 세 번째 하스탁은 비욘드 미트입니다. 비건드라 힘을 모아줘. 반면에 이 식물성 고기를 생산한 비욘드 미트는 실적 부진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이 식물성 육류를 잘 안 먹는답니다. 너무 이 판만 크게 벌려놓은 걸까요? 아니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 역시 꿈을 꾸는 기업들의 이것도 있고 경쟁사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수입돼서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드셔보신 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거 네네. 햄버거 하우스를 내보다도 이거 하는 곳이 꽤 있는데 문제는 실적이 안 나온다는 것이 모든 것의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 적자는 예상보다 조금 줄었지만 매출이 좀 약간 모자르게 나왔는데요. 이 그래프 하나 보시면 딱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다. 주당 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이 또 이게 이러면 매출이라도 꾸준히 엄청나게 올라야 되는데 이제 매출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회사가. 그러다 보니 2024년, 2025년까지, 2026년까지만 보더라도 이게 흑자 전환의 어떤 걸 잘 보이지 예측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망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실적 이후 전후 실적이 나올 때마다 앞선 기업들과 달리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하는 것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진 주식으로 항상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국에는 숫자 그리고 전망치라도 좋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된다면 쉽지는 않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하스탁 확인해봤고요. 이항영 위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이번 주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